예. 그래서 스트럭처드 일루미네이션 마이크로스코프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넘어가네. 예. 네? 아, 제가 작년에 한번 강의를 했는데요. 그 기억하시는 분들은 있을 수 있겠는데, 이제 현미경은 이제 기능별로 분류하면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저번에 설명한 이제 광학현미경,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형광현미경, 그리고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콤포칼 레이저 스캐닝 마이크로스코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거보다도 이제 해상도 높은 슈퍼 레졸루션 마이크로스코프, 그 중에 스트럭처드 일루미네이션 마이크로스코프 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울이 된 느낌. 예, 예, 하울이 된. 예. 예, 그러면 이제 슈퍼 레졸루션은 이제 뭐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초파리가 있는데 이렇게 막 날아다니고 이제 음식을 찾아다니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찾고 다니는지를 보니까 이렇게 눈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걸 볼 수 있었고요. 이걸 조금 더 들여다 보면 이제 이 눈들이 어떤 뇌와 신호작용을 해서 이렇게 작용을 해서 찾아간다는 걸 이제 볼 수 있었고요. 그럼 이제 조금 더 얘네들이 어떤 물질들이 시냅스돼서 이루어지는지 이걸 더 이제 디테일하게 보는 거를 이제 슈퍼 레졸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크기는 이제 스테레오 현미경이라고 해서 이거는 미리 단위에서 마이크로 단위까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형광 현미경 같은 경우는 보통 한 750에서 250 나노까지의 영역을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우리가 최근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콤보카를 한 250, 지금 가장 잘 나오면 한 120까지도 레졸루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도 더 좋은 레졸루션, 그러니까 250, 그러니까 한 120 정도에서 30 나노 정도까지 찍을 수 있는 그 현미경을 이제 슈퍼 레졸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현미경이 2011년부터 이게 새로운 트렌드로 바뀌었었거든요. 아마 나이대가 초등학교 막 이렇게 어렸을 텐데, 이때부터 이제 나오게 돼서 2014년에 이제 에릭 베츠, 스테판 헬 이런 박사님 세 분께서 노벨상을 이제 받으셨고요.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이 심은 이제 노벨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현미경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 슈퍼 레졸루션이 트렌드가 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이게 뉴런의 어떤 시냅스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프리시냅틱하고 포스트 시냅틱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데, 이제 카메라로 찍거나 콤포칼로 찍게 되면은 이렇게 블러하게 픽셀 해상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얘네 두 개의 분자가 서로 코로칼라이제이션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되게 어렵습니다. 이걸 구분하는 게. 그래서 이제 색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이제 여기서는 설명을 안 드리고요. 그래서 이걸 퍼센트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요 노란색 쪽이 좀 나오면 어느 정도의 코어 로컬라이제이션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이제 논문들이 다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슈퍼 레졸루션이 나오면서부터 이미지가 여기 똑같은 건데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프리시냅틱하고 포스트 시냅틱이 완전히 분리된 게 보이죠. 그래서 14년, 11년부터 14년 이후부터 논문들이 완전히 다시, 내가 이게 같이 있다라고 했던 논문도 자기가 다시 찍었더니 아니다. 그래서 재반박이 이루어지면서 논문들이 많이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트렌드로 이제 썸마이크론 이미징이 이제 부각이 되었고요. 그 중에 오늘 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을 먼저 알기 전에 이제 레졸루션이 과연 뭐냐 그러면 아까 뭐 120에서 20 나노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레졸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여기 두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동그랗게 그렸어요. 이거 구분 잘 되죠. 근데 얘네들이 가까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구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레졸루션은 이 두 점 사이를 구분하는 분의 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 현미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 점이. 그래서 얘네들이 가까이 붙게 되면 거의 하나처럼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현미경에서 구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이제 분해는 해상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까 광학적으로 이제 약간 이렇게 블러한 이미지들이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회절하고 간섭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빛이 요 틈을 이렇게 들어가면은 원래는 그냥 직진만 하면 되겠죠. 근데 이 끝에서 꺾입니다. 예, 디프렉션이 이루어져서 옆으로 꺾이고요. 얘는 빛은 이제 입자성과 파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파동성만 가지고 보게 되면은 얘네들이 계속 중첩되면 이런 형태의 이미지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간섭에 의해서 이런 형태의 이미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미경을 만들면 이제 원통 안에 옵틱들을 넣고 제작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의 이미지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빛을 쬐주면 이제 요 큰 틈을 빛이 통과가 되면은 여기는 살짝 거칠치기 때문에 거의 그대로 통과가 되고요. 요 틈을 줄이게 되면은 더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럼 틈을 더 줄이면 더 벌어지겠죠. 그래서 요거를 옵틱을 이용해서 다시 줄이는 게 이제 기술이고요. 요게 이제 독일하고 일본이 기술력이 있는 게 요 옵틱 기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빛의 이 특징이 있는데 아까 이제 틈을 들어갔는데 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배 렌즈를 통해서 이 조그만 공을 보게 되면은 빛을 밑에서 쬐주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빛이 일로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 옆에는 이렇게 꺾입니다. 디프렉션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이냐? 가운데만 선명하고 옆에가 뿌연 이미지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빛이 흩어지는 요 빛들이 이제 그 슈퍼 레졸루션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60배를 가지고 조그만 공을 형광 비드나 뭐 이런 공을 보게 되면은 더 이 비드가 작으면 작을수록 디프렉션이 더 커집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뿌옇게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 빛을 최대한 받으려면 이제 얘를 최대한 가까이 붙이거나 아니면 렌즈를 이렇게 늘리면 되겠죠. 그런데 거의 늘리는 게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미경이 붙일 수도 없고요. 옵틱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리면 어쨌든 깨끗한 영상을 더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응용해서 나온 게 아베 공식이고요. 이게 독일 이제 칼자이스 다 아시다시피 아베 박사가 칼자이스를 만들었는데 이 공식을 가지고 이제 현미경을 아까 그 원리들을 다 적용해서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걸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렌즈가 있으면 이 빛이 예, 이쪽을 통해서 들어가겠죠. 근데 이 절반 정도의 사인 값에 그 파장을 나눈 거를 이제 레졸루션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 공식으로 이제 현미경들이 다 개발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레졸루션은 그 어떤 분이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두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만 있는 줄 아시는데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아베 아까 박사님이 만든 레졸루션은 이제 원 포인트를 볼 때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에어리 스캔 이런 거를 계산할 때는 원포인트 공식을 이용하게 되고 아까 처음에 두 빨간 점을 구분하는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를 구분한 게 레일리 공식이라고 이걸로 이제 대부분인 요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서치를 하다 보면 요거 쓰시는 분들도 있고 요것도 있고 식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원 포인트냐 투 포인트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형광현미경 콤보칼은 거의 해상력이 같지만 이제 얘는 단층 차량이기 때문에 훨씬 더 깨끗한 해상력을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레졸루션 공식을 이제 역상을 하면은 이게 공간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냥 그렇다라고 예,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레졸루션이 최대한 뻗어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K 스페이스라고 그러고, 이 K 스페이스는 이제 광학적으로 가장 볼 수 있는 게 아까 아베 레졸루션에 이제 넣었을 때 이제 만약에 63배 뭐 N의 1.46 정도의 렌즈를 쓰면 최대한 요 정도의 영역만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터프라는 현미경이 있는데 토탈 인터널 리플렉션 플로센스 마이크로스콥 같은 경우는 NA 값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래서 유리를 얇게 쓰고 예, 여기서는 설명 안 드리겠는데 이제 오일 값을 다른 오일을 쓰게 되면은 이 K 스페이스를 최대한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설명드릴 이 심은 이 광학적으로는 여기서 한계가 왔거든요. 예, 그래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 90도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다 붙는 거거든요, 렌즈에. 그래서 오일을 쓰는 이유가 최대한 빛을 모으려고 이제 이머전 오일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한계가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수학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의 수학이 들어갑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아무튼 최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K 스페이스를 이제 늘려줘야 되는데 그럼 과연 어떻게 이 K 스페이스를 늘리냐? 이제 오늘 이게 유튜브에 올라간다고 해서 제 저작권 때문에 이 얼굴은 가렸고요. 이제 잘 아시는 에스파가 있는데 이 심은 이제 설명드리려면 이게 꼭 필요하거든요. 이 이미지가. 그래서 자세히 이제 그 TV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 뒤에 LED 배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배열들이 이제 그 카메라맨이 줌인 줌아웃을 할 때마다 뭐 이런 물결 같은 게 나타나요. 예, 이런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그 지붕 네팔에 이런 지붕이 있는데 이 지붕을 찍게 되면은 어떤 제3의 파장이 나타납니다. 요거를 이제 모아레 프린지, 모아레 패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얘는 왜 일어날까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패턴에 모르는 패턴이 겹쳐서 곱하기가 되면 이렇게 제3의 패턴이 나타나는 거를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요 지붕에 요 패턴이 있죠. 근데 이제 잘 보면은 CCD에도 패턴이 있고요. 우리 이제 모니터 볼 때도 확대하고 이렇게 하면은 모니터도 픽셀이 배열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스트라이프가 있기 때문에 그 모니터의 픽셀과 이 이미지의 이 스트라이프의 간섭에 의해서 제3의 패턴인 요 모아레 패턴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여기서 카메라에서 여기 찍은 이미지에서 이 모아레 패턴과 이 패턴을 알고 있죠. 그러면 역으로 계산하면 이 하나의 디지털 카메라의 픽셀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응용한 게 이제 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이제 자세히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이 모아레 프린지는 모아레 패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패턴과 모르는 패턴에 곱이 된 게 나오는데 요거를 모아레 패턴을 모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패턴을 나누면 모르는 패턴이 나오겠죠. 그냥 간단 수학 계산으로 하면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게 퓨리의 스펙트럼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학하신 분은 많이 아실 것 같고 그래서 퓨리의 스펙트럼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요즘 그 애플 노이즈 캔슬링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이런 파장들이 결국에는 합쳐지면 이런 파장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요 역으로 요 파장을 쬐주면 이제 사라지니까 노이즈 캔슬링이 되듯이 결국에는 이 파장들의 합을 분리하거나 다시 합치거나 이걸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계산의 식을 만든 게 퓨리의 트랜스폼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 동영상을 간단하게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의 파장들의 합이 있습니다. 이 파장을 이제 퓨리에 트랜스폼에 넣으면 이렇게 다 쪼갤 수 있어요. 다 쪼개면은 얘가 어떤 프리퀀시들이 가지고 있는지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파장을 페리오 트랜스폼,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쪼개집니다. 프리퀀시로. 그걸 다시 역상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이렇게 변화가 되겠죠. 요걸 자세히 보시면 이거 이렇게 변환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다시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공간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아까 그 레졸루션 공간이랑 요 공간이랑 이제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퓨리에 트랜스폼에 넣으면 이렇게 공간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를 다시 역상을 하면 다시 이미지가 이렇게 나타나겠죠. 근데 이 레졸루션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가운데 부분은 로우 레졸루션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이쪽은 이제 하이 레졸루션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우 레졸루션을 빼고 이쪽만 보면 이제 하이 레졸루션만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확대를 하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시크릿 메시지를 이제 우리가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모아레 패턴이 나온다고 그 기억을 하셔야겠는데 모아레 패턴은 크게 모아레 패턴이 커질수록 이 작은 이 그 레졸루션이 높은 점이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요 패턴에 아주 작은 패턴을 겹치면은 모아레 패턴이 이렇게 커지고요. 모아레 패턴 같은 경우는 그냥 아베 레졸루션의 패턴들은 그대로 이제 변환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미지 아까도 이제 계속 반복되지만 이 이미지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스트라이프가 잘 구분이 되는데 얘를 줄여서 보면은 이 스트라이프랑 모니터의 줄에 의해서 이 모아레 패턴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 패턴들이 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큰 프린지가 나온다는 걸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구스타프슨이 2000년도에 논문을 이제 냈거든요. 그래서 심에 대해서 이제부터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이 심은 아까 패턴, 요 우리가 알고 있는 패턴이 두 개 있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이 패턴과 약간 각도를 틀은 패턴을 이제 겹치게 되면은 이렇게 두 가지 패턴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는 리니어 텀이라고 해서 그냥 덧셈된 텀이 나타나고 요거는 이제 크로스 텀이라고 해서 곱하기 텀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요거를 이제 페리어 트랜스폼을 해보면 여기엔 레졸루션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곱하기 된 값이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제 봐야 될 부분이고요. 요거를 이제 아까 이 프린지 그 두 가지 프린지를 이렇게 겹치면 사인 값에 결국엔 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사인 세타가 여기고 사인 파이가 여기거든요. 요것들의 이거를 역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 요거는 이제 구글에 치면 이렇게 계산이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값을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요걸 그리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까 공간 스페이스가 이제 레졸루션의 한계가 여기까지거든요.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패턴, 여기 알고 있는 패턴이 만약에 보이는 최대한 레졸루션의 패턴이 가지고 이렇게 이미지를 찍게 되면 이걸 더 최적화 배경을 빼고 보시면은 요 부분이 요만큼 이동해서 이렇게 맺힌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노란색이 이제 모아레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아베에서 볼 수 있는 레졸루션에 이제 요거는 이제 눈에 볼 수 없는 레졸루션의 그 스트럭처를 얹어서 이제 겹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 우리 이 그레이팅은
요 스트럭처는 여기까지 이제 찍히겠죠. 그런데 요 스트럭처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요 밖의 공간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이거 잠시만요. 거꾸로. 예. 그래서 요거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여기서 이미지상으로 보여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개가 곱이되면 모아레 패턴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 빨간색과 노란색이 나타나는데 빨간색도 이제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이 파란색을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추적을. 그래서 요만큼 이동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거에 이미지를 위치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론적으로 이게 심이 된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요 그래이팅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그다음 모아레 패턴에 가지고 있는 거를 곱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를 이제 역으로 찾아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요 이미지를 가지고 보면 예, 이건 눈에 볼 수 있고요. 이건 눈에 볼 수 없는 건데 이걸 가지고 이 F는 패스트 퓨리어 트랜스폼이고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이미지를 이렇게 트랜스폼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베 레졸루션의 최대 한계점인 나머지는 이제 지워버리고요. 요걸 가지고 역으로 트랜스폼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 퓨리어 트랜스폼을 다시 이 눈에 볼 수 없는 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아베 레졸루션 한계점에 나머지를 지우고 놔둬서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이제 볼 수가 없겠죠. 선명하지가 않죠. 인포는 여기 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얘네들의 곱하기 값에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이 이미지를 실제적으로 찍어서 다시 이미지 퓨리에 트랜스폼 하고 이미지를 만들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이미지를 퓨리에 트랜스폼을 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이제 역으로 계산을 하면 똑같은 말입니다. 요거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보여드리면 아까도 이제 식을 설명드렸지만 그래서 요 이제 모아레 패턴이 나오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베 그레이팅이 있고 모아레 패턴이 나오는 그레이팅을 이제 이만큼 이동을 시켜서 요 끝에 맞춰서 이동을 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늘려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패턴은 지워버리고 예, 그거를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니까 얘가 어느 정도는 보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제 좀 잡다한 노이즈들이 있거든요. 그걸 마저 지우게 되면은 예, 요 이미지를 이제 역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졸루션의 영역을 확장을 시킬 수가 있고요.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그 이미지를 촬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거를 이제 다 제조사별로 다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처음부터 설명드렸던 우리가 아베 레졸루션 한계로 볼 수 있는 이 두 점 사이를 이미지를 찍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요거를 이제 공간으로 표현하면 최대한 요 리밋까지 이제 가 있겠죠. 그런데 요거를 물체가 너무 가까이 있게 되면은 그 현미경으로 찍게 되면은 이제 해상도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를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간을 늘려야 되는데 예, 그 공간을 이제 실제 이미지를 촬영해서 그 모아레 패턴과 스트럭처 패턴을 이용해서 확장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찍을 수 있는 이 스트라이프랑 이 세포가 하나 있는데 세포에는 여러 작은 프로테인들이 있겠죠. 얘네들이 곱이 돼서 이제 모아레 패턴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거를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계산을 해서 이 영역을 확장을 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쪽 영도만 확장을 하면 여기 영역만 확장이 되겠죠. 그래서 각도를 틀어서 이렇게 확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틀어서 이렇게 확장을 시키고요. 그래서 최대한 원에 가깝게 하는 거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거를 더 하겠다 그러면 더 찍을 수 있겠죠. 그런데 장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세포의 스트레스를 또 받거든요. 그래서 최소 단위는 이제 15장을 찍어서 이미지를 하나로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그 실제 현미경에서 찍어서 이거를 퓨리에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변화를 시켜서 이것들을 스트레치 한 다음에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스트레치를 한 다음에 요걸 다시 세 가지 각도로 찍어서 영역을 확대해서 이제 계산하면 스퀘어 레졸루션의 영역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심 스트럭처드 일루미네이션 마이크로스코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결과들이 이제 어떻게 찍히냐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부터는 그냥 이미지고요. 예. 그래서 기존에 이제 형광현미경은 이렇게 뿌옇게 나오지만 요것들을 이제 슈퍼 레졸루션에 넣게 되면 훨씬 더 선명하게 나오고요.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와이드 필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뿌였는데 이제 콤포칼은 조금 더 단층 촬영이 되기 때문에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고요. 이걸 그 심은 더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데 2배 정도의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얘가 코어 로컬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좀 헷갈리는 것도 정확하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확대를 하면은 이 단위가 이제 마이크로, 2 마이크로이기 때문에 여기 나노 단위를 이제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서는 설명을 안 했는데 이제 Z축으로도 이제 탈보 천상을 이용해서 이 3D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해상도를 똑같이 심 레졸루션으로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설명을 안 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해상도, Z축으로도 해상도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3D로도 훨씬 좋은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다른 이미지를 쭉 보여드리면 이제 파이브로 블라스트의 그 튜블린하고 액틴을 예전에는 이렇게 뿌옇게 봤는데 이제는 보다 더 선명한 이미지,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선명하게 이미지를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단위가 기존의 현미경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특정 세균이 이제 감염돼서 세균막을 이렇게 형성될 때 예전에 요거를 보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 슈퍼 레졸루션 심을 쓰게 되면은 훨씬 더 선명한 영상을 이제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고덴드로사이트에 그 분화가 되면서 일어나는 이런 분자들이 어떻게 확산되고 이런 거를 지금 이게 단위가 마이크로 단위라서 이제 보통 현미경 찍으면 한 20 마이크로 한 10배 정도 차이 나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생각하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훨씬 깨끗한 이미지들을 얻어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히포캠퍼스 뉴런 같은 경우에 이런 다양한 분자들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리고 예전에 이렇게 뿌옇게 그냥 하나로 보였던 것들도 이제 선명하게 분리해서 볼 수 있는 현미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뉴로머스큘러 정션 같은 경우에도 이 분자들을 더 확대하게 되면은 이제 배열을 이렇게 확실하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더 디테일한 영상들의 데이터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의 기존 형광현미경 대비 훨씬 더 깨끗한 영상들을 이제 얻어낼 수 있는 현미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기존의 콤포칼 같은 경우는 이제 레졸루션을 이제 파장별로 좀 구분을 하긴 하겠는데 대부분 이제 그 블루 쪽 파장 같은 경우는 180, 이제 그린 쪽은 250 나노 요 정도까지도 볼 수 있었는데 이제 3D 심을 쓰게 되면은 130에서 100 나노까지의 해상력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깨끗한 영상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존의 현미경 대비 한 2배 이상의 깨끗한 영상을 찍어낼 수 있는 현미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예.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예. 예, 예. 예, 예. 아, 비용은 저희가 똑같습니다. 예. 이 심은 이제 기존의 홈포칼이랑 똑같이 이제 샘플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저희 게 조금 구형이기 때문에 이제 기존 형광 대비 그 염색을 조금만 더 세게 해주시면 예, 깨끗하게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예,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